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기 모의고사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좀 바꿔 주시고요. 회사가 구미산업이죠. 그래서 첫 화면 오른쪽에 회사 변경 버튼 눌러 가지고요. 구미산업으로 바꿔 주세요. 예.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회사 바뀌었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죠. 뭐 구미산업이 전자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다음에 기초정보관리 문제 나오고 전표임명 나오고 그다음에 오류 수정, 결산 정리, 장부 조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정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적절히 수정을 하라.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 나온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재원손 이제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보니까 접대비 제조 2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조 원가와 관련 내용이니까 원가 명세서부터 바꿔야겠죠? 예. 자, 원 누르고요. 그 접대비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250만 원이죠. 요 250만 원 입력하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50만 원 감소할 겁니다. 그죠? 제가 엔터 치면은 감소한다고 그죠? 예. 아, 제조 원가니까 증가하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자,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정기분 손익계산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자, 좀 더 늘릴게요. 예.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해 보면 딱 되죠.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2030이잖아요. 손익계산서상 금액은 안 바뀌어 있죠. 이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30,000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매출원가 바뀌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도 바뀐다고요. 원가 회계 처음에 나왔던 원가의 기본 흐름 순서대로 쭉 바꾸는 거죠. 그죠? 예. 맞죠? 예. 맞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요. 요 부분이 어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당기수익 333인데 여기는 358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업데이트를 다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은 바뀌어요. 보세요. 3582에서 3332로 바뀌죠? 예. 바뀐다고요. 이게 바뀌니까 미처분 이익여금도 자동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 부분을 어디에 추가하면 돼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 주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 대차 차익이 483이 나오죠? 요 차이가 뭐예요? 미처분 이익여금 차이라고요. 요게 아예 입력이 안 돼 있었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주의하실 게 요 코드 번호가 그 375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월 이익여금 치면은 어
375 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딱 엔터를 쳐 가지고 48320을 입력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 2월 이익여금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실기 처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 실기 처음에 보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인제 코드를 375 번을 쓰라는 내용이 있어요. 375번 내용을 딱 입력을 하면은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가 좀 복잡하니까 그 답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기분 원가 명세에서 접대비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늘어나겠죠.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요 부분을 정기분 손익계산서상에 제품 매출 원가 쪽 클릭해 가지고 바꿔야 되죠. 그죠? 비교해 보시면 바꿔야 되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죠? 바꾸면은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요게 인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영향 미치니까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불러오게 해 가지고 갱신해 주시고, 여기 미처분 잉여금을 어떻게 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방법 자체는 뭐 아주 어렵다 보긴 어려워요. 좀 쉽진 않은데 순서를 정확히 암기를 하시면은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한데요. 여기저기 고쳐야 되니까 쪼금 복잡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4 점짜리고 쉽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문제 1-2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 인제 1-2 하고 1-3 하는데요. 요거는 내용이 간단간단하니까 아마 금방 갈 거예요. 1-2에 보시면은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게 돼 있죠. 그럼 거래처별 초기율 눌러 가지고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 두 개 있는데 바꾸면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 클릭해서 자, 한빛실업이 1350, 오진기업이 200 있는데 이 금액이 아니고 문제에서는 1800, 1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꾸시면 돼요. 한빛실업 1800, 오진기업 1200. 예.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자, 외상매입금 바꿉니다. 외상매입금 보니까 시원이 700이고 지유가 350인데요. 그 자료 보시면 이게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그래서 시원을 350으로 하고 지유를 700으로 요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두 개 내용을 바꾸면 됩니다. 예. 됐고요. 세 번째, 다음 자료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을 하시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죠. 자,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 코드가 855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세요? 컨트롤 F 눌러 가지고 855 요런 식으로 찾아서 하라 했죠. 이게 제일 빠르다고 했습니다. 자, 엔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855 번으로 가고요. 요 계정 코드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프리랜서비 이런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화면 오른쪽 위쪽을 클릭을 해서 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지우시고 계정 과목이 뭐예요? 프리랜서비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격은 경비입니다. 3번 이렇게 하시고 대체적요 1번에다가
프리랜서 외주 용역비 지급 요런 식으로 치고 엔터를 딱 치시면 되죠. 예. 잘못 입력했으면은 그 잘못 입력한 데 클릭한 다음에 F5 삭제 누른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정기분 재무제표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고건 좀 약간 유의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단순 입력이니까 이 단순 입력에서 틀리면은 좀 머리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2번 푸시는데요. 일반 전표 입력이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문제를 보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은행의 이자 수익 중 원천징수세 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6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월 9일이고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하려면서요. 그럼 이때 쓰는 계정이 뭐죠? 그죠? 선납세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하시고요. 자, 요 금액이 얼마예요? 9,240원이죠. 그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죠. 차변에 보통예금 5760원이고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다 합치면은 6만원이죠. 6만원. 요게 이제 이자 수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죠. 예. 선납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금관리 운용 쪽에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쪽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실게요. 9월 7일이죠?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고요.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뺀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교육을 시켰으니까 교육훈련비죠. 자, 차변에 교육훈련비인데요.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니까 판매관리비가 되겠죠? 금액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했죠? 대변에 예수금 33,000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했으니까 96만 7천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급여나 개인한테 돈 빌렸을 때 지급하는 이자 비용 그리고 강사 불렀을 때의 경우 예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판관비 쪽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10월 1일인데요. 기부 목적으로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부금 자 이렇게 하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10월 20일인데요.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통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다? 이거를 세금과 공과라는 겁니다.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거니까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뭐예요? 원재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원재료 받은 꼴로 해서 차변에 원재료 이렇게 하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관세 200에 수수료 30이니까 230이 되겠죠? 그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창고에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쪼금 응용을 하자면은 미착 상품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 답에는 미착품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원재료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응용된 것까지 생각하면은 저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정 위주로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가끔 인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답이 약간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복수 정답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 보실게요. 자, 10월 31 일이죠.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인제 BC 카드로 결제했다고 돼 있어요. 접대비죠? 예. 차변의 접대비. 그리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관비죠? 금액이 얼마요? 자, 카드 전표 보니까 중간에 보시면 전체 금액이 171,000원 돼 있어요. 그죠? 171,000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했죠? 그럼 대변에 미지급 금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어디에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BC 카드로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지급 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미지급 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실무에서는 미지급 비용으로도 많이 합니다. 약간 혼용되긴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지급금으로 하는 게 좋아요. 과거부터 보면은 대부분 답이 미지급금이었어요.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바뀐 건데 두 개 암기하시려면 헷갈리니까 그냥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다음 보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17 일인데요. 광주로부터 원재료 7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7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 돼 있죠. 요런 문제에 대해서 원재료를 산 걸로 봐 가지고 차변의 원재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틀리죠. 계약금이니까 뭘로 해야 돼요? 그죠. 선급금 해야지 선급금.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하고요. 이거는 거래처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광주 이렇게 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예요? 7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예 이렇게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일반 지표 입력을 다 했네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날짜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확인할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천천히 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잠깐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일단 다 맞게 돼 있는 거는 같고요. 그죠? 예. 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은 다시 한번 봐 가지고 어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메인 매출 입력인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영업 직원이 뭐 차를 써야 되니까 차를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 메인 매출 현표 입력부터 뭐 누르죠. 자, 누르고요. 자, 1 번은 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보면은 뭐 책상도 사고 물건도 팔고 제품도 팔고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고대로 읽어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7월 29일인데요. 본사 영업직원이 쓸 자동차를 샀는데 보시면 그 배기량이 1000cc가 넘죠? 그럼 요거는 이제 불공이에요, 불공.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래서 유형은 불공하시고, 자, 품목은 뭐다? 품목은 자동차, 지금 자동차. 그리고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고요. 공급처명은 어디예요? 울산 자동차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여. 자, 불공사유 F2 눌러가지고 몇 번 하시면 돼요? 차에 대한 거죠? 3번이 3번. 자, 3번 눌러주시고 붕괴는 혼합. 자, 원재료 아니죠?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 금하면 되죠. 그죠? 저희가 그 기본 내용 연습할 때는 무슨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뭐 창이 하나 떴는데요. 이제 실제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그런 창이 안 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요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은 8월 16일이죠. 8월 16일인데요. 책상을 구입을 했고, 문제 마지막에 비품을 하죠. 비품.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유형이 60일 현과죠. 예. 60일 현과고요. 품목은 책상이죠. 공급가액 란에 부가세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니까 220만 원을 입력을 하면 공급가액 부가세가 자동 구분되죠. 예. 엔터 치면은 구분이 돼요. 자, 공급처명은 어디에요? 순옥가구 돼 있고, 붕괴는 혼합이고요. 자, 원재료 아니죠? 비품을 해요, 비품. 그리고 문제에서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에 뭘로 해야 돼요? 현금. 예,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9월 23일인데요. 비사업자인 황정숙에게 제품을 현금 매출하고 간이용 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이용 수증이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증빙이죠. 그 이 경우에 유형은 뭐예요? 건별이죠. 건별. 현금용 수증하고 간이용 수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형은 건별하시고, 자, 품목은 뭐예요? 품목은 제품이죠. 그리고 공급가액에 88,000원 입력하면은 구분되죠. 예, 부가세 포함 88,000원이니까 다 입력해야지 나눠진다고요. 그죠? 공급처명은 황정숙이고요. 붕괴는 혼합. 현금 매출이니까 차변에 뭐예요? 현금.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월 21일인데요. 해피상사의 제품을 팔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니까 10일이고요. 자, 품목은 뭐예요? 품목은 문제에서 전자부품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 중간을 보시면 해당 내역이 있어요. 자, 수량은 200개고 단가는 5만 원이죠. 자, 공급처 어디죠?
공급받는 자가 해피 상사. 세금 계산서 오른쪽 위를 보면 됩니다. 전자를 받았으니 여, 붕괴는 혼합. 자, 돈 어떻게 받았나 볼까요? 세금 계산서 마지막에 외상미수금 돼 있죠. 그럼 차변에 외상매출 금. 예,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무난하죠? 근데 또 푸는 입장에서는 어려워. 예. 저는 다 아니까 내용을. 예. 약간 쉽게 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반복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웬만큼 다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11월 9일 일이고요. 천마에서 원재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받았다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유형은 50일이죠. 세금 계산서 매입이니까. 50일 이렇게 하고 품목은 원재료. 자, 수량은 1000개, 단가는 25,000원. 그리고 어 공급처 명이 어디예요? 천마죠, 천마. 전자여부는 여, 붕괴는 혼합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1000만 원은 개포의 약소금을 배서했답니다. 그럼 대변에 지구보험을 쓰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받으러 이렇게 하고요. 거래처를 뭐라고 써야 돼? 개포 이렇게 쓰면 개포. 금액 얼마예요?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30일 후 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 금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배서양도가 있어서 그 어음 처리하는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 이외에는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6번이죠? 자, 11월 17일인데요. 미국 소재한 LA 상사에 제품을 4,000달러에 직수출하기로 했고요. 대금을 나중에 받는데요. 그리고 선적의 시점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5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매출 금액이 1150 곱하기 4,000이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460만 원이죠? 그리고 해외 수출이니까 유형이 16이에요, 16. 그리고 품목은 제품이고 공급가는 460. 코드는 LA 상사. 자, 영세율 구분 F2 눌러서 직접 수출이죠. 자, 1번 이렇게 하시고 붕괴 혼합. 수출대금은 차후에 받죠. 차변에 외상 매출 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만약에 조금 애매하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도 되죠. 자, 첫 번째 7월 29일 불공에 자, 붕괴. 그죠? 그 두 번째 8월 16일 해 가지고 현과 책상. 그죠? 그다음에 9월 23일 건별 매출 혼합. 그죠? 그리고 10월 21일 해피 상사 매출 혼합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11월 9일 천마 혼합에 뭐
배서양도 된 거 있고. 다음에 11월 17일. 자, 수출이고 붕괴. 맞게 돼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연표 입력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이죠, 오류 수정. 문제 4 보니까 두 개 있죠? 자, 첫 번째 보니까 그게 되어 있네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게 있는데, 여기서 가산세가 있대, 가산세. 근데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까지 다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다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 뭐 예수금 또는 뭐 계급금 아니면은 뭐 내세금만 따로 있다면은 뭐 미지급 세금, 뭐 미지급 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눌러 가지고요. 9월 25일 요걸 조회해 볼게요. 9월 25일인데요. 세금과 공과로 돼, 세금과 공과. 근데 문제에서 확정 부가세를 이제 계산할 때 가산세까지 넣었다. 이렇게 가산세까지. 그리고 이제 6월 30일자 부가세 처리를 보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은 6월 30일 것까지 보고해야 되네. 그러면 분계장을 열어 가지고 조회를 하면 되죠. 그죠? 자, 분계장 해 가지고요. 요 정도 띄워서 봅니다. 자, 6월 30일자 분계 볼게요. 자, 엔터 쭉 치면은 나오겠죠. 자, 6월 30일에 보니까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대급금하고 미지급 세금이 9724가 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미지급 세금을 내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또 발라내라는 얘기죠. 원래 미지급 세금은 9724고 가산세가 25,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전표 추가를 하면 되죠. 전표 추가. 아, 전표 삽입.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한 줄 넣어야 되니까 전표 삽입을 누릅니다. 밑에 클릭하고 누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지급 세금 넣고 세금과 공과를 25,000원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거 25,000 이렇게 하고요. 차변에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 세금 내야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261 하고 금액이 9724000 확인되죠?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가세, 가산세 관련해 가지고는 세금과 공과로 하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낼 세금은 미지급 세금이나 미지급 금으로 하면 되고 추가 세금은 이제 세금과 공과를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를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됐죠? 예.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자, 그다음 보시면 다음과 같이 돼 있죠? 10월 5일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뭐 부가세 내용은 없어요. 1번 같은 경우 뭐 세금 계산서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걸 알았죠. 그 처음에 아예 일반 전표 입력 어쩌고 돼 있으니까 확인이 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별 내용은 없지만 세금 계산서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아, 일반 전표구나 파악이 되죠. 그래서 10월 5일자 이제 분계를 보는데요. 접대비로 되어 있는데 접대비가 아니고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이걸 바꿉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고요. 제조원가죠? 예, 생산직이니까 제조원가.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이번 건 되게 쉽네요. 이런 거 틀리면은 아, 좀 민망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시죠. 결산정리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 번째 보니까 대손충당금에 대한 거예요. 대손충당금, 그죠? 그럼 요거는 자동결산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보니까 상환기간이 1년 이내 도래. 이거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유형자산에 대한 거니까 감가상각? 그럼 요거 자동결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헷갈리면 어떻게 하세요? 헷갈리면은 결산자료 입력 가서 메뉴를 좀 보고 판단하시라고 했어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결산 문제가 3개 나온단 말이에요. 3개.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자동결산이 많이 나와도 3개란 말이에요. 3개. 그죠? 근데 그렇게 딱 다 자동결산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렇게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이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감가상각은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여기 있으니까 2, 3번이 자동결산이고 1번이 수동결산이다.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 자, 12월 31일자죠. 차입금이 있는데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했답니다. 그럼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야 되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하고요. 거래처 어디에요? 우리은행 이렇게 나오고 금액이 300이죠? 그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자, 우리은행 이렇게 하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동결산이라고 했죠? 자, 결산자료 입력 눌러가지고요. 자, 1월부터 12월. 자, 영업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건물인데요. 영업부서니까 판관비 감가상각비가 되겠네, 그죠? 판관비 감가상각비. 자, 건물 취득원가 5천이고 내용연수 50년. 상각방법이 정액법이죠. 취득일은 전년도고요. 그러면 5천만원 나누기 50 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100만원이겠네. 100만원. 그죠? 그럼 이 건물에다가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자, 결산자료 입력, 대손상각 메뉴 눌러가지고 위에 거 대손율 1%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이죠. 나머지는 다 지워. 이렇게 지워요. 불필요하니까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옴에 대한 대손사업비 추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산 반영 누릅니다. 눌러주면은 여기 대손사업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죠. 아주 간혹 대손충당금 확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자 눌러가지고 확인해서 이제 대손충당금 환입분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으니까 세무 2급 가면 가끔 나와요.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대손사항 눌러가지고 필요한 내용만 남기면 됩니다. 만약 대손율이 바뀌었다면은 요 대손율을 뭐 2%나 3%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동 결산을 다 했습니다. 대손사항하고 감가상각비. 요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그랬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왼쪽 위에 보면은 전표 추가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주세요. 이거 안 누르면은 그 붕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전표 추가 누르고 예스. 그죠? 그럼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고 되어 있죠? 몇 번 누른다고 해서 몇 번 붕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에 붕괴가 삭제되고 다시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은 결산 붕괴를 삭제하고 숫자를 다시 입력한 다음에 다시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결산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뭐 이렇게 2번 3 번씩 할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예. 자 닫고요. 그리고 인제 요다음에 장부조회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결과가 궁금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 눌러 가지고 자 12월 31 일자 조회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입력한 건 요거 하나였죠? 근데 그 뒤로 결차 결대라고 막 붕괴가 나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전표 추가를 해 가지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원재료 B 나오고요.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완성된 건 제품 되고 팔린 건 매출원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제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같은 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인제 가끔 시험에서 이익이용 처분계산서 작성하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거의 세무 2급에서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익이용 처분계산서까지 작성한다고 치면은 요 메뉴 클릭한 다음에 처분이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입력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 정기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거 입력하는 건 봤었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합니다. 자, 전표 추가 뭐 된 거 있죠? 자, 확인 누르시고. 참고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처분 예정이라고 이 밑에 내용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하면은요. 수익 비용이 잉여금으로 가는 붕괴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눌러가지고 12월 31일 이렇게 보면은 수익이 손익으로 가고요. 비용이 손익으로 대체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손익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요? 잉여금으로 가죠. 예. 이런 붕괴가 생성된다고요. 이거 자본 쪽에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예. 요런 붕괴가 추가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클릭하면요. 이 통으로 다 클릭되거든요. 다 지워. 예. 지우는 거 아시잖아요. F5 눌러가지고 지운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결차결대도 지우고 싶으면은 여기서 다 지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운 다음에 다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요 결차결대까지 보통 하라고 하고요. 수익 비용을 잉여금 처분하라는 거는 거의 안 나와. 전산액 1급에서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세무 2급 공부하실 때는 요거까지는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답에도 보면은 결산전표 입력까지만 보통 하라고 나오죠. 거기까지 하시면 돼. 1급 수준에서는. 아시겠죠?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조회합니다. 장부조회. 문제 6번이죠? 요거는 그냥 단순히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맞춰주셔야 되고요. 제가 실기 기본 강의할 때 잘 나오는 게 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잘 나오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 가야 되죠. 메인 메뉴 왼쪽 위에 부가가치 탭 눌러가지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누릅니다. 클릭.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과표가 얼마냐? 과표라는 거는 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가액, 공급가액.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 3억 4,500이고요. 자, 납부세액은 어디에요? 여기 있죠. 차감납부세액하고 납부세액하고 다릅니다. 차감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다가 뭐 가산세라든가 기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고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예요. 여기 번호 있죠? 천천히 추적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2,009만 5천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답이 돼요. 두 개. 3억 4,500, 2,009만 5천. 2,009만 5천 원. 그죠? 요 두 개가 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현금으로 지급한 판관비,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월계표 하죠. 월계표. 요 닫을 때요. 저장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건드린 거 없잖아요. 아니요 하시고요. 자, 월계표가 월계표. 5월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렇게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자, 판관비 쭉 여기 스크롤바 내려가지고 판관비 나오죠. 자, 소모품비. 자, 현금 지급한 거 얼마예요? 85만 원이죠. 또 이거 헷갈리게 하려면은 대체에다가 또 금액이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금 지급하고 전체 발생액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한 판관비, 소모품비는 얼마? 85만 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3월 31일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입금액이 얼마인가? 유동자산, 유동부채 나오려면은 이건 재무상태표밖에 없죠. 합산해도 이거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눌러가지고 자 3월 그죠? 3월만 현재니까 유동자산 얼마예요? 982776. 유동부채는 얼마죠? 내려서 봐야죠. 유동부채 425825.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은 답이 얼마 나오는데 그 뒤에 답 보시면은 56931 이렇게 나오죠. 예.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모의고사 3회도 봤습니다. 1회하고 3회 풀어보니까 대강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회차 문제를 풀 겁니다. 3회 정도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가 좀 더 파악을 하시면은 바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모의고사까지만 풀어도 거의 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 그죠? 전산액 1급에 나오는 내용은 다 저희가 거의 공부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복습이 필요하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계속 반복해 보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 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